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내선일체 뭐 같은 조상이다. 일선동조론. 저번 시간에 제가 옛날에 했던 임나일본부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식으로 그 임나일본부 그런 것도 얘네들이 일선동조론에 뭐 조상 우리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역사 왜곡하거든요. 거기에 관련 있는 식으로. 그리고 뭐 헌병경찰통치 뭐 이거 하고 무단통치 때 뭐 짧게만 할게요. 이때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우리나라 땅 먼저 뺐습니다. 그리고 회사령은 허가제로. 이거는 근현대사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강의할 때 더 구체적으로 할 거고요. 간단히 설명하면 토지조사 사업은 뭐 토지를 현대적으로 정리한다 이래놓고서 합법적으로 뺏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문맹이 진짜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 글을 몰라. 그리고 절차를 되게 복잡하게 해. 솔직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뭐 원하는 자료 이런 거 있을 때 뭐 건보료가 많이 나왔어요. 좀 줄여주세요 할 때 무슨 서류 내라 무슨 서류 내라 서류 내기 귀찮아가지고 못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문맹률도 높은 데다가 서류를 복잡하게 해서 그리고 이때 반일 감정으로 거의 다 대다수 신고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럼 니네 신고 안 했으니까 이건 우리 땅 이러면서 땅을 다 뺏어가요. 이런 식으로 토지조사에서 땅을 먼저 뺏어가고 그리고 문화통치 때는 뭐 산미증식계획 그냥 쌀을 뺏어간 거죠. 전쟁 물자로 우리나라에 뭐 엄청난 쌀을 막 군산항에서 엄청나게 착출해 갑니다. 그리고 뭐 회사령을 좀 더 편하게 신고제 뭐 요 부분은요 뭐지? 이렇게 풀어준 건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회사는 모두 다 일본 회사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회사를 차리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신고제를 편하게 해준 거예요.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 친일파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본 회사를 차리는데 쉽게 하려고 한 거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의 배경이니까 중요해요. 자, 이때 민족 말살 통치로 우리나라에 탈탈탈탈 털어가요. 국가 총동원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식민지의 목적이 이거였어요. 다 쭉쭉 뽑아가는 거. 뭐 인적, 물적 약탈이 뭐 장난이 아니었는데 인적 약탈은 뭐 강제징용, 뭐 징병, 뭐 이때 전신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여기 다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착출해가고 물적으로는 뭐 공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쇠 조각을 다 가져가요. 뭐 식량 이런 거 착출. 이때 우리나라에 문에 문고리가 없었대요. 문고리까지 떼갔어요. 그리고 이때 그런 자료 사진을 보면 가족들이 이렇게 두레박에다가 밥을 비벼 먹는데 숟가락이 없어요. 아버지 숟가락만 그나마 노숟가락 하나 있고 다 나무로 먹어요. 숟가락까지 가져갔어. 그리고 이제 막 각 산지에 그 소나무 있죠? 소나무를 다 벗겨놨어. 다 누두송이야. 다 벗겨놨어. 왜 벗겼냐면 소나무의 송진이 그때 당시 제트기 원료로 썼거든요. 저 제트기 연료로. 그래서 소나무 나무 껍질 다 벗겨놓고 먹고 살 게 없는데도 맨날 와가지고 뒤집고 그때 막 반항한다던가 그러면은 막 때려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 다 뺏어가고 좀 이쁘다 싶으면 데려가고 위안부로 데려가고 강제징용, 징병, 정신대 사실 정신대랑 위안부는 좀 다른 겁니다. 그거는 용어 이따 정리를 할게요. 착출해가고 뭐 이런 시기에 이때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정전 이때는 우리가 독일의 홀로코스트 얘기하잖아요. 그런 유태인들 학살하고 막 그런 것들. 우리나라도 뭐 이때 장난 아니었어요. 막 3.1운동 이때 막 제암리 그런 학살 사건이라던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만행은 정말 뭐 얘기하면 뭐 끝이 없죠. 너무나 잔인하고 그런 만화를 그런 거를 좀 만화로 생생하게 그린 게 다음 웹툰에 곱게 자란 자식이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지금은 살짝 중간 휴재 중이신데 많이 나왔어요. 연재가 많이 됐으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슬프게 잘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징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막 열받고 저는 그래요. 근현대사는 특히 좀 열받고 막 이거 우리 한스러운 역사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더 공부가 잘 되시니까 제가 이런 강제징용에 관한 영상도 준비했거든요. 그거 보시고
예, 잘 보셨죠? 너무 화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보여주고서 시청각 자료로 잘 보여주고, 목소리 잘 들리시죠? 보여주고, 저도 막 또 감정이입돼서 목소리가 떨리네요.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약간 빡침과 흥미를 유발한 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한다면 아이들이 더욱더 집중을 더 잘하지 않을까. 로지텍님 감사합니다. 로봉수 샹이님 고마워요. 그죠? 제가 이 징병 이거를 보여드린 게 여러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좀 공감하시라고. 위안부 문제는 솔직히 여자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공감이 되는데 사실 위안부 얘기를 하면은 남자들 중에 이런 경우 있어요. 뭐 그렇게 좀 부끄럽고 좀 민망한 과거를 자꾸 들추나. 할머니분들 나이 드셨는데 이제 그만하지. 이런 분들도 있다라니까요, 진짜.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학원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 역사는 왜 배워야 돼요? 막 이러면 그냥 대부분은 진짜 그런 거 있죠. 꼭 배워야 되는 이유가 끊겨요? 잠시만. 잠깐만. 됐어요? 이게 끊기는구나. 이게 영상이 딴 걸로 넘어갈 때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다시 조정했어요. 1박 2일을 틀어놔야 돼, 미리. 그리고 소리를 꺼놔야 돼. 지금은 괜찮죠? 잠시 1박 2일 껴들었어. 강호동 목소리 출연. 제가 오늘 지상파랑 이렇게 캠하는 방송이 처음이라 예, 너무 지금 어설픈 거 좀 있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뭔 얘기했지? 역사는 나 중요한 얘기 하는데 끊겼어. 명언이 있어요. 누가 한 말인지 까먹었는데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다시 흔하게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넘어가면 반드시 반복된다는 거.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 아주 옛날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렇게 증축을 하고 우리가 막 어른들이 대충대충 술렁술렁 돈 버는데 급급해서 했던 그 실수를 또 작년에 일어났죠.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없을 때 그런 상처들이나 이런 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다뤄볼 거예요. 이 위안부란 명칭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여자 정신대라는 명칭으로 썼었어요. 근데 이 정신대라는 명칭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정신대는 내가 몸을 바쳐서 솔선수범해서 나라에 몸을 바친다 이런 의미인데 솔선수범해서 바치는 의미 아니거든요. 이거는 자발적이라는 명칭이 들어요. 솔선수범해서 뭐 바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것도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명칭도 있어요. 쫓아다닌다. 종군 위안부. 이 명칭도 아직도 있는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종군 위안부의 이 종군이란 말이 틀립니다. 위안부도 틀리지만 종군이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쫓아다닌다. 자발적으로 쫓아다닌 그런 의미예요. 종군 기자, 종군 간호사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일본군 위안부란 명칭을 쓰기로 했고 위안이라는 것 자체를 막 뭘 위안을 줘 그렇잖아요. 그게 위안이야? 아무튼 너무 미워하는 분이 있어서 쉼표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아니라 원래 정말 그때 그 할머니들의 고통을 얘기한다면 국제 유엔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영어 약하니까 그냥 한글로 쓸게요. 성노예, 일본군 글씨가 안 보이는구나. 일본군 성노예라고 국제사회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유엔에서는. 이래가지고 뭐 영어로 뭐더라? Military Sexual Slave by Japan 이런 식으로 일본에 의한 섹슈얼 슬레이브 성노예라는 거죠. 근데 이 성노예라는 명칭이 사실 맞지만 아직 할머니들이 살아계신데 성노예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좀 어감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뭐 정신대, 위안부란 명칭으로 오래 활동을 했는데 혼동을 줄 수 있다 해서 일단은 일본군 위안부란 정신 명칭으로 요거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위안부 문제 해결하는 건 정대협이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만들어진 이름이고 정신대 문제 해결 뭐 대책위원회에서 정대협이라고 그냥 하는데 어쨌든 명칭은 지금 다 교과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성노예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는 그럼 어떤 루트로 이렇게 쫓겨나서 그런 일을 완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을 겪게 되셨냐면 거의 뭐 취업을 해준다고, 이건 필기 안 해도 되겠다. 취업해준다고, 취업 사기, 공장에 취직시켜줄게 아니라던가 뭐 유학해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속인다던가 친일파인 그런 이장 이런 애들이 막 꼬드겨서, 아니면 막판에는요 납치하고 협박을 하고 길 가다가 나물 캐고 있는데 데려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막 끌고 가면 갑자기 막 주재소 같은 데서 막 성폭행을 당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 배 타고 멀리 어디까지 갔냐면 정말 이 위안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정말 멀리까지 가셨거든요. 일본이 이때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인 모든 곳에 위안소가 없는 곳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한국, 일본, 중국 일대, 미얀마, 뭐 인도네시아, 자바섬, 필리핀까지 여기에 다 위안소가 빽빽히.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뭐 어떻게 설명? 그냥 그런 거예요. 어떻게 말을 지금 가려서 이렇게 좋은 단어로 해야 될 텐데. 막사 같은 데다가 한 명씩 이렇게 넣어놓고 하루에 손님이라고 할 순 없지. 돈도 안 주니까. 하루에 적게는 20명부터 주말 같을 때는 많을 때는 100명까지도 들어왔대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이면 100명의 군인들을 받았다면 이 할머니들은 도대체 언제 주무시고, 그때는 완전 어린 새파란 나이였겠죠. 11살부터 그때도 16, 17, 다 10대였어요. 그런 나이에 진짜 막 저는 그거 하면서 소름이 막 돋아요. 남자분들은 그게 공감이 안 가시면, 내가 무슨 교도소 같은 데 끌려가가지고 하루에 100번 비누 줍는다고 생각해봐. 죽고 싶겠죠.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는 되게 정절을 강조하고 되게 유교적으로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런 할머니, 그런 분들에게 그 일은 정말 치욕적이고, 그거는 정말,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오늘도 한 분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저 몰랐는데. 지금 할머니들이 55분 남아 계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54분 남으신 건가요? 이 할머니들의 지금 평균 나이가 88세예요. 그래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이 할머니들이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게 약 20년이 됐고요. 이 집회를 하게 되고 이 위안부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건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할머니들이 돌아왔을 때 아까 환학녀 배웠을 때 환학녀처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때 그 일본인들한테 당했던 일을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억울해도 말할 수가 없는 너무나 좀 잔인한 일이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고, 그게 묻혀져 있다가 언제 이제 수면 위로 오르게 되냐면 그 이대 교수님에 의해서 1988년 이 윤정호 교수님이 이 정대협 지도위원이거든요. 정대협을 추진하고 정신대 대책위원회를 추진하고 위안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게 됐고, 근데 누군가 증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패전하고 다 증거를 없애버렸어요. 목감기 때문에 계속 목이 말라가지고 증거를 다 인멸해버렸고 심지어 다 죽였어요. 이때 딱 얘네들이 연합군한테 패배하고 나서는 구덩이를 파가지고 총 쏴서 죽이고 막 뭐 여러 방법으로 그냥 물에다 수장시켜버리기도 하고 다 증거 인멸에 다 죽였어. 진짜 지금 남아있는 할머니들은 가까스로 누군가 연합군이 구해준다던가 가까스로 이렇게 탈출한다던가 겨우 남으신 분들이고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많게는 30만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5만에서 30만 정도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피해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그 증언을 한 할머니가요. 퀴즈 낼 거야. 김학순 할머니. 이분 이름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말 여성 운동가로서 이 위안부의 실태를 정말 적극적으로
솔직히 본인한테 부끄러울 수 있는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성폭행을 당해도 그를 집에서 부모님들이 야 부끄러우니까 그냥 우리 묻고 가자 뭐 이런 거, 그런 경우 많아요. 가족들 뭐 친척들한테 당한다던가 그럼 100% 묻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걸 이렇게 막 부끄러운 거니까 묻히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성교육 부분도 그래. 성교육도 솔직히 어느 정도 오픈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쉬쉬하고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안 해줘서 오히려 이렇게 학생들이 그런 뭐 이런 낙태 문제 이런 것도 문제고, 성적인 부분은 되게 쉬쉬하고 누르면서 뒤에선 되게 좋아해. 이게 참 큰 문제야. 뒤에서는 엄청 좋아하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아닌 척 말하지 않고 막. 어쨌든 김학순 할머니의 적극적인 증언으로 많은 분들이 막 나타나서 본인들의 억울함을 막 표현을 하시고 증거자들이 막 되게 막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일본이 그래서 1993년에 고노다마로 이 사람이 아마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일 거예요. 관광부 이런 장관 고노다마, 이 고노다마라고 해서 이때 위안부를 처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위안부를 인정을 하고 우리는 뭐 이제 뭐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과라던가 배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고노다마 이후로 제가 이 부분을 또 중요하게 하는 이유가 요즘 아베 정권의 망언이 되게 심하죠. 고노다마를 수정하려고 하고 약간 아베 정권이 약간 우경화적인 정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야스쿠니 신사를 뭐 참배하지 않나. 근데 이 아베 총리 자체가 할아버지가 엄청난 전범이에요. 그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가 내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아베 총리 할아버지가 그 중국의 그 난징 대학살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것도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잔인하고 방송에서 보여주기엔 너무 막 야하고 잔인해서, 난징 대학살은 뭐 거의 일본 완전 미쳤던 것 같아. 이 난징 대학살 때문에 위안부가 생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난징 대학살 때 아녀자들은 막 닥친 대로 강간하고 죽였거든요. 이때 시체들이 막 쌓여 있는데 여자들은 아랫도리가 다 바지가 벗겨져 있어요. 강간하고 바로 다 죽인 거야. 막 가슴 도려내 있고 막 너무 잔인해서, 그래서 이런 너무 학살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위안소 같은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군대 뭐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 무서운 부분이죠. 그리고 고노다마에 대해서 제가 퍼왔어요. 이분은 좋은 말을 하신 사람이니까. 1994년이네요. 네, 93년으로 왜 썼네. 자, 1994년 8월 담화에 일본군 위안소에는 군 당국 요청으로 우리가 설치돼서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감원과 감원이설과 강압으로 모집된 사료가 많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나서는 지금 아베 담화를 8월 달에, 올해 8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광복 이후 70년 뭐 그래서 아베 담화를 한다고 하는데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배상을 해줄 것이며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할 것인지. 이 위안부 이야기는요,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두꺼비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장 선별하고 선별해서 조금 덜 열받는 걸로 골라봤어요. 사실 만화가 있어요. 위안부 만화 문신이란 만화가 있는데 너무 잔인해요. 문신이란 만화는 막 도망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판자에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촘촘히 박아서 거기다 사람을 굴리고 막 내장이 튀어나,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그거를 고기로 끓여가지고 먹이고 막 잔인한 짓은 다 했어 진짜. 일단 그런 건 너무 방송에서 보여주긴 뭐하고, 그나마 양호한 걸로 제가 저작권 이거는 유포해달라고 막 하시고 만드신 만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분한테 쪽지도 보냈고,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거든요. 그래도 자, 이제 출판 강의 끝났으니까 다시 봐도 너무 슬퍼요. 감정이입을 하고 보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마지막 멘트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 몸은 뺏어가도 내 정신은 못 뺏어간다. 막 이 할머니들의 그 정말 한스러운 그 역사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서는 채팅창에서 결혼하셨나요? 물어보시는데 결혼을 하셨던 분도 있고 거의 못 하셨죠. 그리고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임신을 할 경우는 자궁을 그냥 통째로 도려내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뭐 매독이나 이런 성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쇠막대기를 달궈가지고 그대로 꼽기도 하고 너무나 만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일본이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사실 이 할머니들은 이미 88세고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본 진정성 있는 사과는 적어도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아베 총리가 그 홀로코스트 추모비에 가가지고 막 꽃 헌화하고 추모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걸 보고 우리나라가 비웃었잖아요. 이미 우리 지금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은 인물이 거기 가서 홀로코스트 그거 무슨 코스프레냐. 전 여기서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유명한 사진이죠. 이 빌리 브란트 총리의 사진입니다. 이게 아마 90년대일 건데 그 폴란드의 바르샤바 그 홀로코스트 추모비 그 묘지비에 있는 거기서 11월이었을 거예요. 이때가 겨울인데 비가 살짝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리 브란트 이 총리는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탔고, 그리고 정말 그런 독일의 그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계속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나중에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말로 나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냐 이랬을 때, 솔직히 무릎을 꿇는 한 나라의 총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이슈잖아요. 그런 일을 어떻게 했냐 했더니 나는 말로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 라고 했고, 독일은 심지어 이렇게 역사 교육 같은 거 할 때 하루에 한 번씩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런 추모 명상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건 정말 잘못했고 오히려 그런 잔인한 역사를 학생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독일은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이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도 그런 빌리 브란트 총리 같은 그런 인물이 나와서, 사실 그렇잖아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병원 갔을 때 무슨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강남 쪽에서 어떤 학생이 버스에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다쳤다고 뉴스가 뜨더라고요. 택시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수업하느라고 별풍선 스티커 못 읽어드린 거 죄송해요. 이게 학생이 이렇게 버스를 급하게 타려고 다리를 낑겼는데, 예전에 그 할머니 지하철 끌려간 그런 것처럼 길에서 한 50m 끌려가가지고 무릎이 골절되고 막 되게 전치 8주가 나왔대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거예요. 나는 금전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버스 회사와 그 기사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는 건데, 버스 회사에서는 그 기사분 고소할 거냐 합의할 거냐 딱 그것만 물어보고 사과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 본인들의 그 인정, 국가적인 인정, 그리고 일본 교과서에도 그 부분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명시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